아침에 눈을 뜨면 다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밤새 푹 잔 것 같은데도 발끝에서부터 허벅지까지 힘이 들어가지 않고 걸음을 떼는 순간 쑥 하고 내려앉는 듯한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혈관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액이 맑고 순환이 원활하다면 밤새 쉬고 난 아침에 오히려 가볍고 상쾌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겁게 느껴진다면 혈관 안 어딘가에 작은 찌꺼기가 쌓여 있다는 뜻일 수 있지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다리가 무거운 정도였어요. 특별히 아픈 건 없었는데 하고 시작되는 환자의 말입니다. 그러나 정밀 검사를 해보면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증상은 작지만 안에서는 이미 수십 년간의 생활 습관이 쌓여 조용히 혈관을 괴롭혀 온 것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초기에는 통증이나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거나 다리에 혈류가 막혀 큰 병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침마다 다리가 쉽게 붓거나 양말 자국이 오래 남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무거워진다면 혈관 건강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혈관은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와 영양을 실어 나르는 생명의 고속도로입니다. 이 길이 깨끗해야 뇌도 맑고 심장도 힘차게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속 작은 잘못된 습관들, 늦은 밤 간식, 기름진 음식, 부족한 수분이 고속도로에 차곡차곡 먼지를 쌓아갑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티끌 같지만 세월이 흐르면 단단한 벽처럼 굳어져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지요. 여러분은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궁금해하실 겁니다. 물론 운동, 식습관, 규칙적인 생활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조금 특별한 비밀입니다. 평생 버리기만 했던 양파 껍질이 사실은 혈관을 청소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사인 저조차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연구 결과와 실제 환자들의 경험이 그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밤에도 양파를 까고 껍질을 쓰레기통에 버리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버린 그 껍질 속에 여러분의 혈관을 가볍게 하고 다리를 다시 힘차게 만들어줄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왜 양파 껍질이 그렇게 특별한지, 어떻게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혈관이 더러워진다는 말의 의미부터 풀어가 보겠습니다. 혈관이 더러워진다는 말,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비유하자면 주방의 배수관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처음엔 맑은 물이 술술 내려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음식 찌꺼기와 기름이 쌓여 배수관이 점점 좁아지고 결국 막히게 되지요. 우리 몸의 혈관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깨끗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오랜 세월 겹겹이 쌓이며 혈관벽에 기름때 같은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콜레스테롤 침착 또는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혈관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피가 탁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 속의 지방 성분,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많아지면 혈관벽 안쪽에 달라붙습니다. 이게 바로 플라크라는 덩어리를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꺼워져 혈관의 길을 좁히거나 막아버립니다. 그 결과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고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장기 곳곳이 힘을 잃게 되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혈관이 더러워지는 과정은 매우 조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뚜렷하게 아픈 곳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가운데는 저는 혈압도 괜찮고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요 라고 하다가 갑자기 뇌졸중이나 협심증으로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방심하다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물론 모든 콜레스테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HDL이라고 불리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성분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기름진 음식, 늦은 밤 간식, 운동 부족, 흡연 습관 등이 더해지면
혈관은 금세 더러워집니다. 조금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단순히 음식만으로 혈관이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심지어 환경 오염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선택하는 음식이 혈관의 청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난 한 68세 환자분은 혈관이 더러워진다는 말이 와닿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음파 사진을 보여드렸지요. 매끄러워야 할 혈관벽 안쪽에 울퉁불퉁한 그림자가 보이자 환자분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게 제 혈관이에요? 왜 이렇게 좁아 보이죠? 라고 묻던 표정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순간 환자분은 깨달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이 대목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 혈관은 지금 깨끗할까? 아니면 이미 찌꺼기로 좁아지고 있을까?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가끔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다면 이미 작은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작은 신호를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단순히 피곤하다는 증상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심근경색 직전까지 갔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진료실에서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있습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이었는데 늘 그냥 피곤할 뿐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며 몇 달째 내원하셨습니다. 특별히 통증이 심한 것도 아니고 숨이 차서 걷기 힘든 것도 아니었지요.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오후만 되면 쉽게 지치는 게 전부였습니다. 주변 가족들은 나이가 드니 당연한 거라 생각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검사를 권했지만 환자분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큰 병이겠어요? 그냥 나이 탓이지요. 하지만 저는 설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장 초음파와 혈관 CT를 찍어보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관상동맥이 80% 이상 좁아져 있었던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심근경색 직전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더 방치했다면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요. 환자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피곤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요. 다리가 무겁다, 쉽게 피곤하다, 가끔 이유 없이 어지럽다 이런 증상은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환자분이 평소에 특별히 기름진 음식을 즐기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술, 담배도 오래전에 끊으셨지요. 그런데도 혈관이 이렇게 막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유전적 요인도 작용했지만 더 큰 원인은 수십 년간 쌓인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늦은 밤 라면, 운동 부족, 충분치 못한 수분 섭취, 이런 사소한 것들이 혈관을 천천히 더럽히고 있었던 겁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유전적 요인이 더 크다고 말하고 또 다른 연구는 생활 습관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분명히 느낍니다. 같은 나이, 같은 체격이라도 꾸준히 관리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혈관 상태는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환자분은 시술을 통해 혈관을 넓히는 치료를 받으셨고 다행히 큰 위기는 넘겼습니다. 그 후 생활 습관을 철저히 바꾸셨지요. 특히 제가 권해드린 양파 껍질 차를 꾸준히 드셨는데 몇 달 후 정기검진에서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물론 차 하나가 모든 걸 해결해 준 건 아니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환자분 본인이 직접 체험하신 거죠. 여러분께서도 지금 단순히 피곤함만 느끼고 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의 경고음은 늘 작고 미약하게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대체 양파 껍질 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혈관을 청소해주는 힘을 갖고 있는 걸까요?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놀라운 성분입니다. 양파를 까다 보면 눈물이 나곤 합니다. 대부분은 양파 특유의 매운 성분 때문이라 생각하시죠. 그런데 양파 껍질 속에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극 성분과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천연 플라보노이드 성분입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속에서 발생하는 녹 같은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이지요. 혈관벽에 달라붙어 딱딱하게 굳어가는 찌꺼기를 줄이고 혈액 속에 떠다니는 나쁜 성분이 달라붙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 결과 혈액이 훨씬 맑아지고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혈관 자체를 깨끗하게 관리해주는 것이지요. 학문적으로도 퀘르세틴은 다양한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퀘르세틴이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줄여 동맥경화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혈압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연구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어서 아직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양파 껍질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혈관 건강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65세 여성 환자분은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서도 여전히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양파 껍질차를 꾸준히 섭취하신 후 혈압 변동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약을 끊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에서 피로감이 훨씬 덜하고 아침 기상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 환자분은 양파 껍질이 이렇게 대단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버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보물처럼 아껴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양파 속살에도 들어있지만 껍질에 훨씬 더 농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평소 버리는 갈색 겉껍질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약효 성분을 담고 있다는 사실,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래서 단순히 양파를 먹는 것보다 껍질을 다려 차로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물론 퀘르세틴이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체질과 생활 습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섭취한다면 혈관이 받는 스트레스가 줄고 전반적인 혈류 상태가 개선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왜 굳이 껍질을 강조하는 걸까? 그냥 양파를 많이 먹으면 안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를 그냥 먹는 것과 껍질을 다려 먹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양파 자체도 몸에 좋다는데 굳이 껍질까지?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지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껍질에야말로 진짜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양파 속살은 주로 수분과 당분, 그리고 약간의 비타민과 미네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속살 자체도 혈당을 조절하거나 면역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퀘르세틴의 함량입니다. 속살에는 소량만 들어있지만 껍질에는 몇 배, 심지어는 10배 가까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매일 버리는 껍질이야말로 가장 진한 영양 캡슐이라는 겁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껍질에 약발이 있다라고 하시던 말, 그냥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에서도 양파 껍질을 말려 차로 마시는 전통이 있었지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껍질을 그냥 쓰레기로 치부하고 버립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늘 환자분들께 비유를 듭니다. 과일을 먹을 때 껍질째 먹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사과 껍질, 포도 껍질 속에 항산화 성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과나 포도는 껍질째 먹을 수 있지만 양파는 날로 껍질을 씹어 삼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로 우려내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거지요.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이 섬유질은 장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고 배설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즉, 혈관을 직접 청소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나쁜 성분이 흡수되는 것을 줄여주는 이중 효과를 내는 셈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는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껍질차가 실제 혈관 개선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는 반면 어떤 쪽은 아직 표본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전통적으로 꾸준히 마셔온 사람들이 실제로 혈압이 안정되고 피로가 줄었다는 체험담이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경험의 힘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양파를 까다가 이건 쓰레기라고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갈색 껍질 한 장 한 장에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줄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실 겁니다. 도대체 이 껍질차는 어떻게 만들어야 가장 효과적일까? 바로 다음에서 전통지혜와 현대 연구가 만나는 지점,
그리고 구체적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양파 껍질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양파를 저장할 때 껍질을 따로 모아두었다가 차로 끓여 마시곤 했습니다. 몸이 잘 붙지 않는다. 겨울철 감기에 덜 걸린다. 같은 이야기를 어르신들에게 많이 들을 수 있었지요. 그때는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몰랐지만 생활 속 지혜로서 이미 껍질의 힘을 체험하셨던 겁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연구자들이 이 전통 지혜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의 여러 대학 연구팀이 양파 껍질을 분석한 결과 퀘르세틴 함량이 속살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일부 동물 실험에서는 껍질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이 혈압이 낮아지고 혈관 염증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특히 흥미롭게 본 연구는 껍질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고혈압 환자 그룹에서 혈관 탄성이 개선되었다는 보고입니다. 혈관이 굳지 않고 말랑하게 유지된다는 건 혈액이 더 잘 흐르고 심장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환자들이 예전보다 덜 피곤하다, 아침에 일어나기 수월하다라고 느꼈다는 체험도 곁들여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견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양파 껍질을 차로 끓이는 과정에서 퀘르세틴이 얼마나 추출되는지는 조건마다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즉, 물의 온도, 끓이는 시간, 보관 방법에 따라 성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용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방법으로 차를 끓이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힌트를 주는 셈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옛 지혜가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과학이 그 지혜를 점점 따라잡고 있습니다. 양파 껍질 차가 바로 그런 사례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생활요법이었지만 이제는 연구 결과가 하나둘씩 쌓이며 그 가치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야 제대로 된 양파 껍질 차를 얻을 수 있을까? 바로 다음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 껍질 차를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성분이 제대로 우러나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첫째, 양파 선택이 중요합니다. 농약을 많이 쓴 양파는 껍질에 잔류 성분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유기농 양파나 믿을 수 있는 산지의 양파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겉껍질이 너무 말라 부스러지는 것보다는 단단하고 윤기가 살짝 도는 갈색 껍질이 이상적입니다. 둘째, 세척 과정을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껍질을 벗겨낸 후 흐르는 물에 잘 씻고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희석한 물에 잠깐 담가두면 더 안전합니다. 그 다음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구어 잔여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세요. 셋째, 건조가 필요합니다. 씻은 껍질을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야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햇볕에 바로 말리면 성분이 일부 파괴될 수 있으니 통풍이 잘 되는 실내나 베란다에 신문지를 깔고 올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린 껍질은 밀폐 용기에 넣어두고 차로 끓일 때 사용하면 됩니다. 넷째, 끓이는 방법입니다. 물 1리터에 손바닥 한 줌 정도의 껍질을 넣고 뚜껑을 덮은 채로 중불에서 약 20분간 끓입니다. 불을 끈 후 10분 정도 더 우려내면 퀘르세틴과 섬유질이 잘 추출됩니다. 이때 물 색깔이 붉은 갈색으로 변하면 제대로 우러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관과 음용입니다. 한번 끓인 차는 하루 안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것은 냉장 보관할 수 있지만 오래 두면 성분이 변하고 맛이 떨어집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소량씩 새로 끓여 드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양파 껍질 차는 약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꾸준히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턱대고 많이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언제 얼마나 마셔야 가장 효과적일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 껍질 차를 제대로 마시려면 시간과 양을 꼭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무조건 많이, 아무 때나 마시면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먼저 마시는 시간입니다. 아침 공복에 한 잔, 저녁 식사 후 한 잔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침에 마시면 밤새 정체된 혈액이 맑아지고
하루 동안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저녁에 마시면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늦은 밤, 특히 잠자기 직전에 마시면 이뇨작용 때문에 새벽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둘째, 하루 권장량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2잔, 총 400, 5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번 끓여서 1리터를 만들었다면 가족과 나누어 마시거나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좋다니까 많이 마시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절대 피해야 합니다. 과다 섭취는 속쓰림, 위장 불편, 드물게는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일주일만 마신다고 혈관이 갑자기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2, 3개월 이상 꾸준히 이어가야 몸이 변화를 느낍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도 한 달은 별 차이를 모르겠더니 석 달째 되니 다리가 덜 붓는다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립니다. 양파 껍질차는 다른 음식과 함께 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따뜻한 껍질차를 한 잔 마신 뒤 오트밀이나 견과류를 곁들이면 혈관 청소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저녁에는 생선이나 두부와 함께 마시면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정확히 어느 정도 양이 최적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와 경험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소량을 꾸준히라는 원칙입니다. 여러분도 무리하지 말고 매일 일정한 양을 습관처럼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권장법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 껍질 차가 혈관에 좋은 건 사실이지만 모든 분께 무조건 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양파 껍질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은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어느 정도 돕습니다. 그런데 이미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껍질차까지 과하게 마시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거나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요. 또한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 양파 껍질차가 약효를 더 강하게 만들어 멍이 잘 들거나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여성 환자분이 약과 껍질차를 동시에 드시다가 잇몸 출혈이 심해져 병원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도 살펴야 합니다. 퀘르세틴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약효가 겹쳐 저혈당 증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손이 떨리거나 식은땀이 나는 경험을 하셨다면 반드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 드시는 분들은 모두 껍질차를 금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절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하루 2잔을 한 잔으로 줄이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맞춰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도 주의하세요. 양파 껍질에는 칼륨이 어느 정도 들어있어 신장이 약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는 분들은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처럼 껍질차는 분명 좋은 효과가 있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득이 될 수도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건강법이 그렇듯이 나에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양파 껍질 차만으로 충분한가? 라는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사실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음식은 양파 껍질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도움되는 식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파 껍질 차가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만 이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치 집안 청소를 할 때 방 하나만 닦아서는 전체가 깨끗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을 위한 음식은 다양하게 조합되어야 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때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먼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묽게 하고 염증을 줄여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일본과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생선을 자주 먹는 식습관 덕분이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다음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풍부한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작은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 소금에 절여진 견과류보다는 무가염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트륨 섭취가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 혈관을 맑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다만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저녁 늦게 마시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점심 무렵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채소와 과일도 기본입니다. 특히 토마토의 라이코펜,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같은 성분은 혈관 건강에 강력한 지원군이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아침에 양파 껍질차, 점심 후 토마토 반 개, 저녁에 소량의 견과류를 꾸준히 챙기셨는데 6개월 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어떤 음식이 진짜 혈관 청소의 1등 공신인가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건 있습니다.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양파 껍질차가 혈관 청소부라면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 녹차, 채소와 과일은 보조 청소팀입니다. 함께 어울릴 때 혈관이라는 고속도로는 훨씬 더 깨끗하고 튼튼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모여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드는지 그 힘을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변화를 만드는 건 언제나 거창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이 매일매일 쌓일 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양파 껍질 차도 그렇습니다. 한 잔 마셨다고 즉시 혈관이 청소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3개월, 6개월 이어가면 몸이 달라지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선생님, 예전엔 오후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신발이 안 맞았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서 있어도 훨씬 가볍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약을 더 드신 것도 아니고 오직 생활 습관에 작은 변화를 준 것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양파 껍질차 한 잔, 저녁에 짧은 산책 20분, 그리고 기름진 야식 줄이기. 이 세 가지가 모여 몸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늘 감탄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 물론 중요하지만 약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결국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도와주는 건 생활 속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양파 껍질차가 정말로 혈관을 청소한다는 표현이 과학적으로 적절한가? 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청소라는 표현은 은유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은유든 과학적 데이터든 중요한 건 몸이 실제로 변하고 있다는 체험입니다. 예전보다 덜 피곤하다, 다리가 덜 붓는다, 아침이 가볍다. 이런 체험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도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내 혈관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약을 챙겨 드셨다면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 작은 습관 하나만 추가해 보세요. 양파 껍질 차든 견과류 한 줌이든 20분 산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작은 씨앗이 쌓여 내년 이맘때 여러분의 몸은 분명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입니다. 이 길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뇌가 맑아지고 심장이 힘차게 뛰며 다리가 가볍게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하며 여러분의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신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맑은 개울물이 돌 사이를 지나가듯 여러분의 혈관 속을 깨끗한 피가 시원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탁하던 흐름이 점점 밝고 맑아지면서 온몸 구석구석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갑니다. 무겁던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답답하던 가슴이 서서히 풀리는 듯합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거창한 수술이나 고가의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들입니다. 양파 껍질을 버리지 않고 차로 끓여 마시는 그 사소한 선택 하나가 내 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벼운 산책,
신선한 채소와 과일, 적절한 수면이 더해지면 몸은 스스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갑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약병 속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생활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순간이 옵니다. 혹시 지금도 이미 늦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혈관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양파 껍질을 모아 차로 끓이고 하루 2잔의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해 보세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몇 달 후 거울 속의 표정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아침에 기분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입니다. 나는 내 몸을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그 안도감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때 몸도 더 빠르게 회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건강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작은 발걸음의 연속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